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죠. 노후 계획도시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 데다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내용이 담겨서 파격적이라는 시선이 잇따랐는데요. 지역사회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관성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 일단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바라온 부천 중동의 신도시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지난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관심이 컸던 중동 신도시 주민들은 조금씩 드러나는 정부의 계획을 반기며 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용적률 완화가 특별법 계획에 모두 담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른 일기 신도시들과 비교해 재건축 연한 도래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차분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는 이번 발표 제목에서 일기 신도시 대신 노후 계획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기 신도시보다 작은 노후 택지지구들과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택지지구를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을 줄이는 등 문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심지어 기반시설 확충 등 일정 수준의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재건축 안전진단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상향도 있는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또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226%인 현 중동 신도시가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건물들로 가득 찬 모습이라면 이 새로 정비하는 도시는 역세권과 대로 쪽 건물들은 고밀도 개발로 높이고 공원과 공동주택, 학교가 있는 쪽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선 이야기는 대부분 재건축을 통한 정비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용도 좀 담겨 있다고요?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 이제 세대수 증가 제한을 현행 이제 15%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대수가 늘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되는데 500% 용적률 상향 계획까지 나온 재건축 통합 정비 방향과 비교해 아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사실상 재건축을 유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천 중동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 특별법 때문에 좀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단지별 상황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이어서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선도지구 지정부터 이주 대책 실행 등 단계별 난관이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짓는 게 유리하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단계의 아파트 주민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계획에 리모델링을 고민했던 주민들 상당수가 재건축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동의 사인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쪼록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계획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범위와 선도지구 지정 계획, 또 기반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부천시장이 수립합니다. 부천시장의 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부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모두 마련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관성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부천 등 5개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비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과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 사이에 의견 수렴 등 최종 논의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원도심과 연계된 노후 계획도시 기준을 비롯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정비특별법에 포함된 세부 조치들에 대해 모든 관계 지자체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주 문제에 대해 대장 신도시 내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천시는 또 오는 24일 자체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토부 특별법안에 따라 중동 신도시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경 편의점 직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창고 앞에서 쓰러진 한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편의점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손님인 척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편의점 점주인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을 떠났는데요. 약 1시간 뒤 인근 아파트 앞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달아난 A씨를 쫓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 지역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김포시가 사업비를 줄인다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입지를 장기동에서 시내폴리스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입지가 변경된다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됐는데도 설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를 이유로 입지를 변경하는 건 사실상 김포시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지역위는 한강 신도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번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포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노인의 나이 기준인데요. 네, 현재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 또 100세 시대다 보니 노인 나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70? 노인은 한 70부터 75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국가 지원 요구에서 시작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 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여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내가 67이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인 그러면은 그래도 최소한 70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7, 80대 이후가 노인이지 않을까요? 정규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갖기 어려운 나이 때? 노인이라 하면 한 70 넘은 어르신들을 보통 노인이라 생각하는데 75세 이상 80세 사이는 이제 노인 정도 옛날보다는 뭐 조금 노인 축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80세 정도 좀 돼야 된다 지금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이유는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70 노인 애들도 아주 건강하대 지금은. 옛날에 60대, 70이 60대보다 더 젊어. 제 건강 보통 여행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뭐 70대 이전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요즘 뭐 처음부터 건강하니까 뭐 70세 뭐 저는 청년 같은 게 뭐.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65세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공 일자리 같은 부분도 부족하고 사회적 보장도 미흡하고 62세 이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쯤 되면 다 손주를 보시지 않나 해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대구시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에 대해서도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이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노인의 기준 연령이 높아진 만큼 현재 60세인 정년 기준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 65세쯤 하면 적합하겠고 중년에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 좀 일로 오래 하면 싶어서 그래. 노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 60세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0세, 65세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당장 부족한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올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청년들 일자리도 있으니까. 당연히 높여되는데 내가 생각을 하면 또 애들이 있잖아. 그 애들이 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일자리는 계속 모자라고 있는데 이게 정년이 늘어난다면 나이가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이 더 늘 것이고. 도시철도 적자 문제에서 시작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지진은 규모 7.8, 7.5의 강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 집 안에서 실제로 느낀다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가구들은 힘없이 무너지고 사람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난스럽게 할 수는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았어요. 내가 설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제는 우리가가 아니라 설마가 아닌 정말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그것에 준비하는 자세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딱딱한 테이블이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블을 잡고 몸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이 멈췄다 하시면 문을 열어두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아예 건물 밖으로 나오셨다면 건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안전한 공원이나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필수 사항입니다. 이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총통령을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이렇게 안전체험관 같은 곳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들었던 의료 관광객을 다시 늘리기 위해 의료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인천관광공사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올해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관광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포함한 8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는 의료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올해 의료관광객 13,000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